행운이란 운명이 당신을 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행운을 당신의 삶 안에 허락하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항상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일까요? 운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운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인간 심리학자인 피터 홀린스의 운을 기획하라입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행운은 기회와 준비가 만나는 지점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자인 리처드 와이즈먼은 운이 좋은 사람은 운을 부르는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어 행운을 이끌어낸다고 말했습니다. 저자 역시 행운이란 운이 찾아올 만한 상황을 만들어내 성취하는 것이며 운을 기획함으로써 이 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죠. 그런데 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알 수 없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책은 운이라는 것을 뇌과학과 임상심리학을 통해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운이 좋아지는 현실적인 기반을 만드는 실용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을 부르는 마음가짐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주는 피터 홀린스의 운을 기획하라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우리가 운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운이 우리 편이길 바란다는 사실 하나뿐이다. 운이란 무엇일까? 대체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그토록 운에 매달리는 걸까? 왜 좋은 꿈이라고 생각하는 꿈을 꾸고 난 다음 날이면 복권을 사고 수능 보기 전까지 손톱을 깎지 않아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우리는 삶의 결과물들이 전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님을 깨달으며 성장한다. 언제나 얼마 정도의 운이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래 인간은 각기 다른 문화와 전통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을 신봉해왔다. 서양에는 우연히 동전을 발견해서 주우면 종일 운이 좋다 라는 옛말이 있고, 동양의 식당 앞에서는 행운을 불러들인다는 앞발을 들고 있는 고양이상을 자주 볼 수 있다. 사실 동전 한 잎이나 고양이 자체가 뭐 그리 중요하겠는가? 사람에겐 행운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과 그 찰나의 축복을 얻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행위 자체의 가치가 훨씬 큰 것이다. 행운을 모으는 것이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인 것과 같이 불운을 피하는 것 또한 여러 문화권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다. 건물에서 사칭을 F로 표기한다거나 붉은색으로는 이름을 쓰지 않는 것, 사다리 아래로는 지나가지 않는 것처럼 불운을 피하기 위한 수많은 미신을 신봉한다. 그러나 운에 대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라곤 누구나 운이 우리 편이길 바란다는 사실 하나뿐이다. 운은 단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나쁜 일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는 것 또한 운으로 생각한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별탈 없이 살아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것을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그 순간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때 요만큼의 운이나 행운의 속옷이 나를 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섬뜩한 일도 없을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나 제멋대로이고 혼란스럽다.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사건이 일어난다. 하지만 자기 능력으로 그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 혹은 우리 삶의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다.
카지노에서 돈을 따거나 고속도로에서 가까스로 교통사고를 피하는 것은 운이 좋아서이고 돈을 잃거나 실제로 다치는 것은 불운의 결과라고 느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운은 우리에게 왜 좋은 일이 생기고 왜 나쁜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설명이자 무작위로 발생하는 사건들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써먹는 속성인 셈이다. 운이라는 개념은 우리 기분을 좋게 하는 데만 쓸모있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기분을 좋게 하는 데에도 운을 종종 써먹는다. 자신의 성공을 자기 재능보다는 운 덕분으로 돌려서 상대방의 실패에 너무 연연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농구 선수가 경기 종료 직전 하프라인에서 쏜 슛을 성공시켜 그 득점으로 경기에서 이기면 그것을 행운의 슛이라 부른다. 그 선수가 하프라인 슛 연습에 얼마나 오랜 시간 땀을 흘렸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팀은 패배가 분할 수 있겠지만 상대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생각을 하면 다음에 던져야 할 슛에 대한 부담감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불운 역시 저조한 성적의 구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자신과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거지듬이의 운을 얼마나 잘 써먹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여기서 궁극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운이 신이나 대자연이 내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운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인간의 창조물, 대응 메커니즘이다. 운에 대한 과학적인 시선. 운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을 고려할 때 운이라는 개념이 과학적인 세계관과 상충한다는 건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운이라 부르는 것을 흔히 다른 이름으로 부르곤 한다. 바로 가능성과 확률이다. 면밀히 조사해보면 이 단순한 용어의 변화를 불편하게 받아들일 사람도 덜어 있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사실상 운을 통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무작위적인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이 세상에서 운은 어느 정도 통제력이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운을 신봉하며 잠재적 위안을 얻는 이유는 사람은 언제나 더 많은 행운을 얻을 기회가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살기 때문이다. 노벨상 수상자이자 프린스턴 대학교의 수학 교수인 존 내시는 영화 뷰티풀 마인드를 통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운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것들의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믿는다. 존 내시가 말한 가치란 무작위적인 시나리오에 A라는 환경에서는 B, C, D라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런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진 정보에 근거해 추측 가능한 결과물들을 비슷하게 가늠하고 그려볼 수 있다. 이 방정식에 운은 존재하지 않는다. 확률이라는 형태의 가능성이 운을 대체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확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고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원하던 이상적인 결과가 현실이 됐을 때 스스로 운이 좋다고 여기고 반대의 경우에는 운이 나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래서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과연 운이 나빠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아마도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과학자 브래드 왓슨은 우연은 없다, 동시성, 설계와 조정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저서에서 내시 교수의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고 말했다. 왓슨은 운이 우리 존재의 필수적인 일부라고 믿으며 운의 가치를 부여하는 방정식까지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운이라는 것이 무작위적인 우연에 따른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운에 아예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운을 신봉하는 많은 사람에게 운이란 그저 자신에게 이롭게 작용하거나 해롭게 작용하는 어떤 고유한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운에 영향을 줄 의도로 취하는 행위를 우리는 미신이라 부른다. 운을 신봉하는 것은 자신에게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으며 의도에 의해서 혹은 우연하게 영향을 받기도 한다. 운을 신봉하는 행위에 우리는 다양한 이름을 붙이고 평생을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이유로 이것들을 접하게 된다.
인간은 우리 능력으로 통제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설명하려 하고 의미를 부여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저 운이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성격 심리학에서 통제 소재란 자기 삶의 경험과 결과를 자기 통제 능력에서 벗어난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사람의 믿음을 가리킨다. 장폴 샤르트르와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은 운을 신봉하는 행위가 통제 소재 등급이 낮은 탓에서 기인하며 따라서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출구라고 생각했다. 운을 믿는 사람은 실패하거나 불만을 느낄 때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부정적 결과의 책임을 운 탓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엔 더 열심히 노력하거나 다른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없다. 그저 운이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운의 통제라는 개념을 논하며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도박사의 오류이다. 도박사의 오류란 실제로는 무작위로 발생하는 사건들에 예측 가능한 패턴이 있다고 느끼는 현상이다. 예컨대 당신이 주사위들을 굴리다 보면 언젠가는 7이 나올 것이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올 때가 됐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것이 통계상으로 혹은 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통제 불가능한 일에 질서를 부여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어쩌면 결과 자체를 바꿔 놓을 수도 있는 것의 양을 조정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운이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은 무작위적인 일련의 사건들에서 논리와 설명을 찾으려고 한다. 인류가 아득한 옛날부터 밤하늘에서 별자리 형태를 읽어내기 시작했다는 사실만큼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도 없을 것이다. 별자리 패턴은 분명 무작위적인 것이지만 인간들은 여기서 패턴을 찾고 이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맥락에 끼워 넣으려는 성향을 보였다. 도박사의 오류란 S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다음에는 Y가 발생해야 하며 X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X가 다시 발생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대개 이들은 모두 독립적인 사건이며 이로 인해 우리의 판단이나 결정이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인지 편향은 아포페니아라는 더 전반적인 현상의 대표적인 예다. 아포페니아란 무작위적인 데이터들로부터 패턴과 연계성을 읽어내는 인간의 성향이다. 이런 성향 때문에 사람들은 구름에서 토끼를 보아내고 잉크 얼룩 검사에서 정교한 장면을 읽어낸다. 아포페니아는 신경학자 클라우스 콘라트가 만든 용어로 그는 무관한 현상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으려는 성향을 이와 같이 규정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를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환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진화적 욕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운은 타고나는 것일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일까? 어쩌면 운은 타고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다행스럽게도 출생, 선천적 능력 혹은 재능과 운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지금까지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행운은 행운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냄으로써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통제 아래에 있다. 진정한 행운은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 세네카의 짧은 명언으로 집약될 수 있다. 행운이란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만났을 때 생기는 것이다. 고대 로마에서 세네카는 행운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 그는 하층 계급으로 태어났지만 본인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엘리트 계급으로의 신분 상승을 이루었다. 운이 좋았던 세네카는 클라우디우스와 네로와 같은 로마 황제와 우정을 맺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은 당대의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됐다. 세네카는 다른 사람들보다 운이 더 좋았던 걸까? 물론 운이 나빴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평생에 걸쳐 집필한 철학서에서 분명히 읽을 수 있듯 그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대의 연구원들과 심리학자들이 운 좋은 사람의 특징으로 지목하는 몇 가지 특징들을 그대로 구현한 삶을 살았다.
행운의 특성. 본인을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특성이 몇 가지 있다. 운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해온 영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은 운이 따르는 사람이 운 좋은 일을 더 잘 인식하는 특정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것은 행운의 사고방식이라 불러도 좋고 그냥 많은 사람이 행운이라고 일컫는 상황으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성향이라 해도 좋다. 운과 관련된 여러 실험을 통해 와이즈먼은 행운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3가지 일관된 성격적 특성이 있음을 밝혀냈다. 행운의 3가지 성격적 특성은 외향성, 개방성, 낮은 등급의 신경증이다. 와이즈먼은 이 3가지 특성을 지닌 사람이 행운의 순간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더 잘 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3가지 특성은 사람들이 적정한 시간에 적정한 장소에 나타나 유익한 결과물을 얻을 가능성을 높이고 훌륭한 결과를 위한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해준다. 운을 끌어당기는 사고방식. 너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나는 운이 좋은가? 어때? 그런 것 같아?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 중대한 질문을 제기한 것은 1971년 영화 더티 해리에서였다. 그러나 사실 이 질문은 인류 역사의 시작만큼이나 오래되고 신비한 질문이다. 나는 운이 좋다고 느끼는가? 무엇이 나를 운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운이란 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리처드 와이즈먼 교수의 삶에서 운명이 하는 역할에 대한 연구와 결론의 도움을 받기로 한다. 와이즈먼은 운이 사람의 일상에 어떤 요소로 작용했는지에 관해 수백 명의 사람들을 1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조사했고 다양한 패턴을 발견했다. 그의 연구에서 피실험자들은 대부분 운의 원인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일관된 행동 패턴을 보여주었고 그 행동들은 그들의 행운 혹은 불운과 직결됐다. 새로운 경험에 열린 태도 갖기. 운 좋은 사람들은 새로운 가능성에 늘 마음을 열고 있다. 그들은 느긋하며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괜찮다는 태도를 취하며 살아간다. 와이즈먼은 그들이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불안지수가 낮고 불안지수가 낮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좋은 일들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와이즈먼에 따르면 불운한 사람들은 종종 틀에 박혀 있다고 한다. 이런 일상의 틀은 과정이나 여정보다 최종 목표에 집중된다. 불운한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임무를 성취하는 데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다른 가능성들은 보지 못한다. 늘 하던 일만 한다면 늘 갔던 것만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옛말이 바로 여기에 적용된다. 익숙하고 편한 자리에만 머문다면 새로운 경험은 당신에게 오지 않을 것이고 온다고 해도 놓치기 십상일 것이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너무 한 곳만 집중해서 보지 말고 뜻밖의 가능성에도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무엇이든 무언가가 될 수 있다. 당신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직감에 귀 기울이기. 운을 좌우하는 2번째 요소는 직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본인의 본능적 직감을 따라감으로써 기꺼이 모험을 즐긴다. 어쩌면 기꺼이 행동에 옮기는 그 태도가 열쇠일 수도 있다. 불운한 사람들은 대체로 그 행위가 괜찮은 것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종종 분석마비 증상을 앓게 된다. 불안에서 기인하는 분석마비 증상이란 어떤 아이디어나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생각을 많이 하느라 민첩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을 너무나 철저하게 조사하고 난 다음에는 대개 행동할 기회가 물 건너 가버린 경우가 많다. 직감이란 우리 육체와 두뇌가 감지한 패턴을 대변하며 뇌도 그것에 연결되어 작동하지만 우리 의식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와이즈먼은 추측한다. 우리 삶 동안 축적된 경험과 상호작용은 이미 뇌의 경로에 저장돼 있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익숙한 자극을 알아보고 반응한다는 것이다.
철저한 장단점 리스트를 작성해보는 것보다 예감을 믿고 움직였을 때 더 좋은 결과를 거둘 때가 종종 있다. 운 좋은 사람들은 강한 직감을 느낄 때면 다른 것들을 모두 멈추고 그 직감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감과 직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의 귀를 잘만 기울인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상황들은 종종 행운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학을 중퇴한 스티브 잡스는 충동적으로 서예 교실에 다니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리프와 산세리프체를 배웠고 글자 조합 사이에 공간의 변화를 주는 법, 아름다운 조판을 예술적인 형태로 만드는 법 등을 배웠다. 그리고 그 서예 교실에서 배운 것들은 그로부터 10년간 전혀 써먹을 일이 없었다. 그가 첫 번째 매킨토시 컴퓨터를 디자인할 때까지 말이다. 매킨토시 컴퓨터는 다양한 폰트들을 포함시켰고 폰트들 사이에 적절한 공간을 띄어 배치했는데 이는 당시 혁명적인 개념이었으며 지금까지 그 분야의 기준으로 군림하고 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미래를 내다보며 인생이 가진 각각의 점들을 연결시키는 게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뒤 되돌아보니 그 점들이 연결된 것들이 아주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 당신 삶에서도 그 점들이 미래에 서로 연결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무언가는 믿어야 해요. 당신의 직감, 운명, 삶, 업보, 무엇이 됐든 말이죠. 이런 접근법은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삶의 모든 변화를 가져다 줬죠. 잡스는 아름다운 제품을 만드는 요소에 대해 배워야겠다는 직감을 따라갔고 결국 애플의 상징이자 그 사업을 불멸케 하는 아름다운 디자인과 기능을 탄생시켰다. 잡스의 그 가벼운 도박은 비록 즉각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서예에서 배운 요소들이 커리어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그의 느낌은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낙관적인 기대치 갖기. 운 좋은 사람들은 미래가 행운으로 가득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들은 낙관적이고 늘 최선의 결과를 기대한다. 와이즈먼은 이런 낙관주의가 운 좋은 사람들에게 투지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한다.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견지하면 웬만한 것에는 굴하지 않고 인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내심은 탄력과 회복력을 구축하고 그러면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때까지 시간 여유를 두고 기다리며 목표를 계속 고수할 수 있게 된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밝은 면을 보기 때문에 불안지수도 낮은 편이고 불운에 묻혀 가려져 있던 기회도 남들보다 더 잘 발견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삶이 자신에게 던지는 변화구들을 처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은 그들로 하여금 좀 더 여유 있고 느긋한 태도를 갖도록 해준다. 왜냐하면 그들은 삶에 자잘한 모든 문제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도움과 지원에 더 기꺼이 손을 뻗는다. 그러면 불안지수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 열린 태도로 다가가면 사람들은 기꺼이 돕고 싶어하며 이런 유형의 상호작용은 관련된 모두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행운을 부르는 요소를 증가시킨다. 그렇다고 운 좋은 사람들이 실패나 좌절을 겪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단지 결과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불운한 사람들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영화 캐스트 어웨이의 주인공 척 놀랜드의 경험이 떠오른다. 페덱스의 잘 나가는 시스템 엔지니어인 척은 페덱스 터미널에서 발생한 생산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닌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탄 비행기가 태평양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유일한 생존자가 된 척은 구조될 때까지 4년간 외딴 무인도에서의 삶에 적응하며 살아가게 된다. 영화 내내 척은 아무리 암울한 상황에서도 낙관적인 기대감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면서도 늘 희망을 놓지 않는다. 그는 작살로 물고기 잡는 법을 익히고 해변으로 쓸려온 페덱스 화물을 뒤져 나름의 편의시설을 구축한다. 심지어 배구공으로 윌슨이라는 친구까지 만들어낸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위한 인간과의 교류를 창조해냈고 윌슨과의 토론과 대화를 통해 어쩌면 절망적일 수 있는 미래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계획들을 살아있게 한다. 여기에서 행운에 기여하는 것은 희망, 낙관주의, 그리고 행복해지겠다는 나의 선택이다. 많은 철학자들이 희망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말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불운을 행운으로 만들기. 청 놀랜드라는 인물이 활용했던 특별한 기법 중 하나가 반사실적 사고이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일에 관해 운이 좋다거나 혹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달리 일어났을 수도 있을 대안적 상황이 더 낫거나 혹은 더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와 같다고 한다. 달리 풀어 말하면 운이 좋은 사람은 나쁜 상황에서도 빛나는 한 가닥의 희망을 본다는 것이다. 청 놀랜드는 자신이 비행기 추락으로 죽거나 상어의 먹이가 됐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다. 설사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야 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행운이라고 여겼다. 불운을 행운으로 탈바꿈하는 핵심 요소는 역경에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통제해내는 능력이다. 어떤 일이 닥쳐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삶이 당신을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만약 상황이 당신의 경험 밖의 일이라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기꺼이 그 도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불운 속에 묻혀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와이즈먼은 이런 예를 들었다. 불운한 사람들은 또 교통사고를 당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한다. 한편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래, 교통사고를 당했어. 하지만 난 살았어. 요점은 두 가지 사고방식이 모두 무의식적이고 반사적이라는 것이다. 불운한 사람들은 절대로 다르게 생각하지 못한다. 그리고 운 좋은 사람들의 낙관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그들에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운을 스스로 개척하기. 와이즈먼의 운의 4가지 요소를 잘 살펴보면 마음가짐이 핵심 요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고 받아들이는 당신의 관점은 본인의 운이 좋다고 느낄지 나쁘다고 느낄지를 결정한다. 낙관주의, 끈기, 탄력은 행운과 불운을 구별짓는 중대한 특징이다. 삶을 대하는 느긋하고 열린 태도 역시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 와이즈먼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삶의 기회를 만들고 알아보고 행동한다. 만들고 알아보고 행동하기, 이 3가지는 운 좋은 사람들의 보증마크와 같은 특징이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만나는 곳에서는 나만의 시나리오를 써나가도록 한다. 만약 사람들과 인맥을 맺는 일이 자연스럽게 잘 되지 않는다면 스스럼 없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과 함께 다니며 대화에 끼어달라고 부탁하면 된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이 평소에 관심을 두던 주제에 대해 얘기하면 그 기회를 극대화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당신을 끊임없이 둘러싸고 있는 무수히 많은 기회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걱정으로 제정신이 아니거나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거나 성공을 위한 목표만을 좇고 있다면 속도를 좀 늦추고 느긋해지도록 하자. 그래야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의 바쁜 뇌에 새로운 경험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두고 직감이 강한 신호를 보내올 때는 민첩하게 행동한다. 주의를 기울이되 너무 애쓰지 않는 게 좋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패턴을 감지한 당신의 무의식이 효과적이고 유익한 결정을 내리도록 당신을 설득하고 있다고 믿으면 된다. 와이즈먼 교수는 마지막으로 가능성과 운의 차이를 확실히 밝혔다. 가능성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이벤트이다. 이런 이벤트는 복권을 구입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본인이 늘 행운을 경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와이즈먼은 굳게 믿는다. 우리에게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변의 사건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당신은 아마도 삶의 50%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 10% 정도가 오로지 우연한 가능성에서 기인한다면 우리가 영향을 미칠 방법이 없다고 느끼는 나머지 40%는 사실상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에 의해 규정되고 행운의 4가지 요소에 의해 구현된다. 행운을 설계하는 13가지 전략. 1. 운이 존재함을 인식하되 모든 것이 운 때문만은 아님을 기억하라. 2. 많은 일이 바삐 돌아가는 곳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3. 리스크를 계산하고 그것을 감수하라. 4.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은 성공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다. 5. 모든 기회가 다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라. 6. 성공으로 가는 길은 쭉 뻗은 직선대로가 아니라 지그재그로 되어 있다. 7. 때로는 초자연적인 것을 믿고 기대는 것도 필요하다. 8. 행운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는 것이다. 9. 무언가를 말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10. 교훈이 아닌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기르라. 11.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12. 기꺼이 바쁘게 살아가라. 13. 운명의 파트너를 찾으라. 피터 홀린스의 운을 기획하라 읽어드렸습니다.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닌 만들어내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운이 오기만을 막연히 기다렸다면 이제는 운이 찾아올 만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겠죠. 행운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